이번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수님, 그 백신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방 효과가 70%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예방률이 70%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 2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말 백신 후보 물질을 투약을 하고 절반은 가짜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지내다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1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0명은 백신 후보 물질을 투약을 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101명은 가짜 약, 그러니까 플라시보 약을 투약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방률이 70%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는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앞서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 효과가 70%라고 하면 앞서 발표됐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는 좀 낮은 예방률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94%, 95%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하면 70%라는 수치는 일단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룸버그 같은 해외 언론들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예방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과정을 보면은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투약법은 어떤 건가 하면은 첫 번째 주사를 맞을 때 1회분, 그러니까 한 도스를 다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또다시 한 번 더 1회분을 주사를 맞은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제2투약법은 첫 번째 맞을 때 반만 맞고, 그러니까 1회분이 아닌 2분의 1도스만 맞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1회분을 맞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제1투약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방률이 62%고 그러니까 처음에 반만 2분의 1도스만 맞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률이 90%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62%하고 90%를 갖다 평균을 내서 70%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도 아직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방률이 낮게 나타난 1투약법은 버리고 제2투약법으로 연구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그 임상시험에서는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자나 이 모더나 백신과는 제조 방법도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mRNA, 그러니까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물질을 인체에 투여를 하는데 이게 유전 물질이어가지고 이게 항원 역할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다가 떼내가지고 침팬지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실어가지고 인체에 투여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항체 면역을 유발을 시키는 것이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항체 면역뿐만 아니고 세포 면역까지도 일으키는 확장시키는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사실 이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효능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유통 보관을 해야 되고 모더나는 영하 20도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상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냉장고 정도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